네, 7월 1일이면 코스닥 시장이 개장한 지 27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집 방송을 준비했는데요. 올해 어느 때보다도 좀 강하게 가는 코스닥 시장을 분석하고 작년 1월까지 유지했던 1000스닥을 과연 다시 돌파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주도 섹터와 미래 유망 성장주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코스닥 27년이 어떤 발자취를 걸어왔는지 한지원 캐스터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코스닥이 27주년을 맞아서 그동안 1위 했던 기업도 살펴보고 여러 가지 발자취를 돌아보면 지금 현재를 가늠하는 데 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제 곧 있으면 코스닥의 27살 생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만큼 또 기념을 해줘야겠죠. 출범하고 올해까지의 코스닥 1위 기업들 표로 쫙 정리해봤습니다. 차례대로 짚어볼 텐데요. 먼저 96년 7월 코스닥이 출범한 당시 시총 1위 기업은 현대중공업이었습니다. 상위 기업은 현대중공업을 포함해 중소기업은행이나 평화은행 등 BIT 대기업과 금융권이 차지하고 있었는데요. 98년도부터는 하나로통신과 어필텔레콤 등이 시총 상위 그룹을 차지하면서 IT 주도주 시대를 열었습니다. 2000년도에 한통프리텔이, 2001년도에는 평화은행이 잠깐 1위를 차지하더니 2002년부터 KTF가 3년 동안 시가총액 1위를 기록했는데요. LG텔레콤과 하나로텔레콤 등이 상위 그룹에 들면서 2005년도까지는 통신주가 코스닥 시장을 이끌어가는 형국이 펼쳐지기도 했습니다. 네, 코스닥 초기 10년은 통신주가 이끌어갔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 이후에는 어떻습니까? 네, 그러다가 판세가 다시 변하기 시작했죠. 인터넷주들이 대거로 등장한 겁니다. 2006년도부터 코스닥 시총 1위를 차지한 NHN의 경우, NHN의 경우 이제 좀 많은 시간 동안 차지를 하고 있는데요. 2006년부터 2009년도까지 다시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포털 시장을 사실상 과점 시장으로 만들어버린 네이버 그리고 한게임을 합병한 공룡 기업이었는데요. 이 침체를 거듭하고 있는 다음의 시가총액을 2003년도 4월에 추월한 이후에 코스닥 시장 시가총액 1위를 4년 동안 독점을 했습니다. 이 시기에는 특히 시총 12기업 안에 인터넷주들이 5개나 포진해 있어서 그야말로 인터넷주 전성시대가 열렸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다가 2010년대에 들어오면서 셀트리온과 같은 바이오주가 부상하기 시작했죠. 셀트리온은 다음 카카오가 등장하기 직전까지 4년 동안 코스닥 대장주 자리를 지켰는데요. 지난 2013년도 서정진 회장이 지분 매각 계획을 밝히면서 주가가 폭락했고 또 다음 카카오가 합병한 다음 카카오가 재상장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그렇게 2015년도 시총 1위 자리를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다가 2016년 다음 카카오가 드디어 1위에 올라선 겁니다. 네, 긴 시간 동안 1위를 지켜온 셀트리온을 밀어낼 정도면 다음 카카오가 상당히 기세가 좋았었는데요. 그 이유는 어떻습니까? 네, 하지만 다음 카카오 천하도 그리 오래는 가지 못했습니다. 다음 카카오가 모바일에서 카카오 게임하기 이후 제대로 된 비즈니스 모델을 보여주지 못하면서 이 성장 정체 논란이 휩싸인 건데요. 반대로 셀트리온은 미국이나 유럽의 램시마 등 바이오 시밀러 수출을 본격화하면서 주가가 다시 한번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다시 2017년도부터 2019년까지 셀트리온이 꾸준히 자리매김하다가 코스닥으로 이전 상장을 하면서 같은 계열사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그 자리를 메꾸게 됩니다. 마침 또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3년간 자리를 지켜오던 셀트리온 헬스케어. 결국 올해는 2차 전지 소재 기업인 에코프로비엠이 코스닥 왕좌를 차지하게 됐죠. 분식 회계 의혹으로 셀트리온 계열사들의 주가가 많이 급락한 데다가 실적에 대한 기대감, 또 2차 전지 사업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이 부각이 되면서 에코프로비엠의 주가 급등과 함께 코스닥 시총 1위를 당당하게 차지하게 된 겁니다. 네, 이 코스닥 시장의 1위 종목들 역사만 봐도 지난 우리 산업의 역사가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중 시총 1위 했던 기업들 중에 몇몇은 사라졌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몇몇 기업은 사라지고 몇몇 기업은 코스피로 이전 상장을 했는데요. 먼저 현대중공업과 기업은행, 셀트리온과 다음 카카오, 이제는 그냥 카카오죠. 이 네 기업은 코스피로 이전 상장을 했고요. 나머지 기업들 한통프리텔이나 평화우선은행, 그리고 KTF, 하나로통신, SK브로드밴드는 상장 폐지 수순을 받았습니다. 이 중 KTF와 KT프리텔이라고 불렸는데 이 KT에 합병된 기업이고요. SK브로드밴드는 SK텔레콤의 완전
이전 자회사로 편입한 이후 상장 폐지되었다는 점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코스닥에서 1위를 하던 기업들은 코스피로 굳이 이전 상장을 했을까요? 보통 기업에서는 코스피 이전 상장을 통해 가치평가 제고, 또 유동성 확보 등 안정적인 투자 환경 조성을 기대한다고 합니다. 우선 코스닥 시장은 2부 리그라는 인식이 팽배하기 때문에 1부 리그인 코스피 시장에 상장됐다는 투자자들의 인식 변화를 그 이유로 꼽을 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증권가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과거에는 덩치가 커지면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옮기는 게 기업 가치를 높이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런 시대는 아니라며 이전 상장을 하더라도 주가가 부진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주가 모멘텀의 핵심인 실적과 성장 가능성에 집중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현재 시총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에코프로비에 올해 상반기에 개인이 순매수한 상위 종목에 랭크되어 있는데요. 과거 시장을 돌아보면 천스닥을 기록했던 2021년도에는 2차 전지와 게임 업종에서 새로운 주인공이 대거로 등장하면서 시장을 끌어올릴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만큼 투자자들이 2차 전지에 집중한 올해에도 코스닥 지수 1000포인트를 넘어설 수 있을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뭔가 신사람이 나와서 새로운 1등이 나온다면 코스닥에 한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한지원 캐스터 잘 들었습니다. 네, 코스닥 개장 27주년을 맞아서 각 산업협회로부터 축전과 함께 하반기 업종 현황에 대해서도 함께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함께 들어보시죠. 코스닥 27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희 반도체 산업은 경제 안보의 핵심 산업으로서 그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한편 글로벌 공급망의 불확실성은 높아지고 있고 경쟁 환경도 과거 기업 간 경쟁에서 이제는 국가 간 경쟁으로 그 모습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우리 반도체 산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선 소자 기업의 성장이 지속되어야 합니다. 소부장 상태도 지금보다 훨씬 더 강화되어야 합니다. 시스템 반도체의 경쟁력도 높아져야 합니다. 저희 한국반도체산업협회가 산업계, 학계와 함께 이러한 노력의 최전선에 서겠습니다. 현재 반도체 단가 하락 등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AI용 반도체의 수요가 점점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고 또 반도체 감산 효과가 나타나는 하반기 이후에는 점차적으로 업황이 좋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반도체 산업이 도약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업계가 한 팀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못지않게 더 중요한 것은 국민 여러분들의 응원과 관심입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할 테니 끝까지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코스닥 시장 27주년 시장 개장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올 상반기에는 전기차 시장이 급격하게 이제 성장을 하고 그다음에 IRA 등 우리나라 그 전기차 관련된 기업들의 호재가 많았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큰 성과를 이뤘다고 생각합니다. 하반기에도 저희는 이런 기조는 계속 더 유지가 될 거라고 보고요. 앞으로 뭐 전기차 관련된 서비스, 리유즈, 검사 장비 이런 쪽으로 지금 확대돼 가지고 상당히 시장이 더 다양하게 성장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어떻게 보면 이제 전기차, 그 다음에 배터리를 한다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시장에서 각광을 받았는데 지금 시장이 이제 성숙되면서 그 눈높이가, 기술에 대한 눈높이, 그 다음에 그 회사의 어떤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눈높이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옥석 가리기가 좀 진행되지 않겠느냐. 그 와중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많이 살아남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협회는 정부와 함께 우리나라의 국가 경쟁력, 기업의 경쟁력이 갖춰질 수 있도록 협회장으로서 크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료기산업협회 김명정 상근부회장입니다. 먼저 코스닥 개장 27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최근 10년 전부터 의료기 산업이 계속 성장해 왔고 그 역량 있는 의료기기 기업들이 코스닥 시장에 도전하고 진출함으로써 그 산업계에 큰 활기를 부어넣고 있습니다. 국내 의료기 산업은 지난 3년간 매년 28억 달러 이상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할 만큼 수출 주도형 산업입니다. 코로나 엔데믹으로 들어서면서 그 체외 진단 제품의 수출은 줄어들고 있지만은 개인용 헬스케어 제품, 또 치과용 임플란트, 또 범용 초음파 진단기기, 그리고 미용 성형 의료기 등은
그 수출을 견인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 이후 그 수출액과 생산액은 전년 대비 비슷한 규모로 빠르게 그 회복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의 각 부처에서 그 시행되고 있는 수출 지원책은 수출 경기 회복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코스닥이 더욱더 성장하고 그 역할을 충실히 실행하기를 기원하며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